네, 오늘 시장 여전히 내수 섹터에 어제 강했었던 제약과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선전하고 있고요. 오늘 통신주들도 점차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형주들도 강한데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녹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5%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9시 구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 39%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안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시에 방송이 되는 허연의 이슈통 시간에 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요.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붙여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하신 주제, 종목에 대한 주제도 좋습니다. 주제를 올려주시면 또 수목 콘서트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죠. 지수가 지금 유가증권시장 상승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7포인트가 상승한 1915선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물 시장의 매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의 한 줄 전략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후반이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관점입니다. 업종 대표주의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근 연구원입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익 안정성이 높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줬고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미국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증권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위쪽으로 많이들 바라보고 있네요. 어떤 의견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전략으로 써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어저께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였었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 긴축안 합의는 호재가 지금 나왔음에도 지금 상승 반전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한 줄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최근 한 2, 3주 정도의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소재들 중에 한 가지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닝 시즌에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었던 알코아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업체인 캐터필러, 그리고 어저께 발표했었던 듀퐁이나 다우케미컬 같은 미국 내 어떤 주요 산업재나 소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어닝 쇼크를 내든지 아니면 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실적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라는 부분, 특히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에 발표했었던 어떤 PMI라든지 이런 거시 지표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증시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어떤 계기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클라이막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개수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밤 실적 발표 예정된 애플이나 아니면 이번 달 말에 포드,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엑슨모빌 정도만 남아있고,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적 발표 같은 것은 이번 주 어제를 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 경감될 수 있는, 그동안 시장 아래에 잡아 끌었던 우려 같은 것들이
점차 경감되는 구간이고요. 거기다 그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반등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반등 시도는 어떻게 2000선까지로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그렇다면 반등을 대비를 해봐야 될지 종목별 전략도 주시죠. 일단은 지금 기존 고점이었던 2000선까지 단기 반등이 시도가 된다고 하면 기존 고점 2000선까지는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단기 반등이라는 부분은 항상 그 단기 반등 초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낙폭 과대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이 시도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 낙폭 과대주들이 그 반등 초반에 항상 각광을 받았던 모습들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었는데요. 9월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 그 업종별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등락률 계산해 보게 되면은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나 증권 업종들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되는 구간에서는 그 초반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업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을 전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길게 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현재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컨셉 자체가 바로 소비 쪽에 관련돼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미디어 엔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어려웠었던 이 단기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이제는 체크해볼 그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자,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